4.15 총선을 앞둔 여야 각 당은 강원 총선 판세를 초박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곳, 미래통합당은 3곳에서 우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가 막판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론과 삼선의 힘을 앞세워 쉴 틈 없는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를 포함한 3명을 고발했습니다. 중장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각 시군이 지나치게 인구를 늘려잡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각 당은 이번 강원도 총선 판세를 대체로 초박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 8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2곳을, 미래통합당은 3곳을 각각 우세로 보면서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역대 총선 결과는 보수 진영의 압승이 많았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9석 의석 중 9석 모두를 미래통합당의 모태인 새누리당이 석권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8석 의석 중 6석을 새누리당이, 1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무소속 1석이 있었지만 후에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강원도 총선 결과는 이렇게 보수 절대 우위의 상황이 지속돼 왔지만 이번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망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내 8개 의석 중 원주, 갑을 2곳을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초박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2곳 빼고 전부 다 초박빙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은 현역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초박빙 선거구로 판단했습니다. 현역 의원님이 나서신 한 3곳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우세를 점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나머지 지역이 전부 다 혼전 상태에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의 사전 투표율 상승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당 투표는 저희들이 애초에 20% 목표를 했었는데 그 목표에 육박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도내 선거구의 경우 무소속 후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거대 여야 양당 간 치열한 혈전이 예상됩니다. 보수 일변도의 강원도 총선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강원도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선거구가 막판까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로의 변화냐, 삼선 의원의 탄생이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주요 공약을 점검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라며 새로운 인물론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춘천 컨셉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춘천 발전을 위해 삼선 의원의 힘을 보태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또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비판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시민을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사태가 될 거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기호 1, 2번의 기득정당에서 벗어나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춘천에서 많이 달라질 거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엄재철의 목소리를 당선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허 후보는 춘천호와 소양호 일대 국가호수 정원 조성, 김 후보는 제2혁신도시 유치를 통한 지역 인재 채용, 엄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1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퇴계동과 강남동의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신설, 퇴계석사 강남동의 국제학교 신설, 강원대 등록금 제로와 사립대 절반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북춘천역과 퇴계역 신설, 시내버스 노선 원상복귀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도심 연장, 시내버스 공영제를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기초소득 월 50만 원 지원, 청년 창업 허브 도시 육성, 기업 이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들 모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밤낮 쉴 틈 없는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들인데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끝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유권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원이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설치된 추모 현수막을 훼손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재물 손괴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춘천 운교사거리 부근에서 세월호 현수막 27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는 A씨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 추모 현수막 훼손과 관련한 비판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춘천시민행동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김진태 후보와 훼손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김진태 후보가 사무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적법 절차를 거쳐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 훼손 사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돌아보라며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전국의 모든 시군이 오는 2035년까지의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구를 계산해 도시 기본 계획과 예산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인구를 늘려 잡는다는 겁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도내 시군들은 2035년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강원도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선구는 일찌감치 기본 계획을 마련해 강원도의 심사를 받았지만 조건부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이제 53,700명을 이제 계획 인구로 잡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이제 46,000명으로 그렇게 이제 감소하는 걸로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2004년 말 인구 45,419명을 기준으로 2005년에 수립한 2020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2010년 51,648명, 2015년 57,930명, 2020년 67,596명으로 15년간 무려 50% 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정선군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7,044명으로 늘기는커녕 오히려 8,375명이 줄었습니다. 정선군은 이런 실정을 반영해 2020 기본계획보다 기준 인원을 낮췄는데도 승인받지 못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정선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 기본계획 기준으로 강릉시는 35만 명, 동해시 20만 명, 속초시 12만 명, 삼척시 10만 명, 고성과 양양군 5만 명씩으로 영동 지역만 87만 명에 달합니다. 강원도 전체는 250만 명, 전국적으론 1억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인구 추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뻥튀기 인구에 기반한 사업 계획은 예산 낭비나 과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에 맞는 계획 인구를 설정해 운영할 순 없는지 강원도 250만, 대한민국 1억 명이란 2020년 계획 인구 숫자가 아쉬움을 넘어 허무함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춘천 갑 선거구 허영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유흥가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 후보는 지난 9일 춘천 석사동의 한 유흥 밀집 지역을 찾아 주점에 들어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도 지난 10일 석사동 주점에서 20대 유권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인증사진을 100장 넘게 찍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져 방역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진 후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후보들은 어제와 오늘 화천과 철원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오늘 오전 춘천에서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철원에서 민통선 북상 등 접경지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정만호 후보는 어제 화천을 찾아 유세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철원 지역을 돌며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등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기호 후보는 어제 화천과 철원을 찾아 유세를 펼쳤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해 강원도 내 환자가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엿새 만에 새로 추가된 환자는 지난달 30일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29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입국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었고 격리 해제에 앞서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자택에서 함께 생활한 부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업 예산이 포함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춘천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149억 원 늘어난 1조 4,618억 원 규모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8개 사업에 4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춘천시는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 업체별로 80만 원이 지원되고 재산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가 1,500여 개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한 원격 수업 장비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천구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원격 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52대와 태블릿 PC 199대를 지역학교에 지원합니다. 인제군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인제교육지원청에 교육용 태블릿 PC 45대를 지원하는 등 일선 교육 현장을 위한 스마트 기기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 기초생활수급 930여 가구와 차상위 계층 350여 가구를 대상으로 7억 900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한시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이번 자금은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원되며 4인 가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140만 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8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는 공무원이 방문 지급합니다. 강원도가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농번기 일손을 덜고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농촌 공동급식을 지난해보다 22개 증가한 128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공동급식 시설에 모여 식사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별로 도시락 단체 주문 후 농가별 배부가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